예, 안녕하세요. 사업TV 밴더입니다. 오늘은 지상철도 지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에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기사화도 됐고, 내용으로 보면 지상철도를 지하로 넣겠다는 겁니다. 예, 그건 아시겠죠? 예, 단순한 거고. 그래서 10월 25일까지 국토부가 제안서를 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냈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1차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 달에 또 한 번 더 발표를 하겠다. 2차 발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발표하기 전에 각종 지자체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고, 특히 서울 구간이 아무래도 노선도 길고 지상에 대한 지하로 가야 되는 이런 필요성도 많기 때문에 많이 또 서울시가 주목해서 이 얘기를 했고요. 또 예전에도 서울시가 철도 지하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얘기들을 많이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 설명을 해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신문에서 방송에서 기사화됐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 나오는 걸 보면 지자체가 발표했던 내용들,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준 것 같고요. 또 이제 전문가분들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결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이런 뭐 통합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고, 또 고밀도 개발, 또 입체화 개발 그런 것들이 주였고요. 하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게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뭐 어디가 좋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또 막 속 시원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도, 지하철은 멈추면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만약에 뭐 태풍이 났다 이럴 수는 어쩔 수 없겠지만, 사고 났다, 열차 사고 났다, 탈선이 났다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철도는 기본적으로 열차를 멈추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운행 중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철도, 지하철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능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1호선 안 다닐게요, 어느 구간 안 다닐게요 하고 거길 공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뭐 얘기는 좋죠. 용도 개발해서, 용도를 상향해서 복합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사업비를, 채권을 먼저 발행해서 공사를 하고 향후에 그 돈을 좀 만들어서 보태겠다. 서울시가 얘기한 거는, 서울시가 지금 요구하는 전체 예산이 25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나름의 밸류, 만약에 이거를 올렸을 때, 이걸 부지를 이렇게 팔았을 때 그 가치는 한 31조 원 된다. 그러니까 먼저 선 투입, 그 다음에 후 예산을 채우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말처럼 쉽진 않죠. 25조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들에 대한 의견이 과연 서울시 의회나 아니면 기타 여러 상황에서 잘 진행되겠느냐. 당장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시장이 계속 있으라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돈을 알아서 해라.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부분 민자에 대해서 돈을 좀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요건 좀 있어요. 작년에 철도 지하철 통합 개발과 관련된 법이 좀 통과가 되면서 나름대로 타당성에 대한 것들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업성 검토, 경제성 검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법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입체 복합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상황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입니다. 세 번째, 철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라는 게 있고, 또 조만간 내년에 이제 5차 국가망 철도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화라는 것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특히 철도 사업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에서 장래,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철도의 그림은 뭔가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하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 달리 볼 수 없다. 같은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고 어디를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요, 전체가 119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방송에서는 뭐 키로당 400억 뭐 이렇게 제하하는데 뭐 든다라고 하는데 택도 없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못해도 1000억 이상은 지하로 가는데 돈이 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지하철 9호선이 지하하는데 1,400억, 1,5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금 여기 있는 지금 구간들이요, 다 중량전철이에요. 차들이 엄청 큰 곳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뚫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사비는 최대치라고 잡아야 됩니다. 또 여기가 지상 구간 지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공사비는 훨씬 더 많이 될 겁니다. 지금 계획대로 이 공사비가 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서울에서는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경부선 34.7km, 그다음에 경원선 32.9k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과 개발 면적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놨고요. 그림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에서는 경인선이 대표적이죠. 경인선 전체적으로 일대를 개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경인선 그것들을 다 하겠다. 물론 거기에 오류동 이후부터는 서울 구간입니다. 구로까지 서울 구간이고. 그래서 인천에서는 그렇게 발표했고요. 경기도는 이제 세 군데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경인선이 아까 오류동에서 인천에서 서울 가기 구간 가는 그 구간 중간쯤이 부천 구간입니다. 부천 구간. 부천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의견을 받아서 같이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부선 안양시하고 군포시에서 나와 있는 그 구간 석수역 이후부터가 안양시죠. 그다음에 군포까지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같이 제안 세 군데 세 개 지역 제안을 했고요. 부산도 제안을 했습니다. 부산은 구포역 이후 경부선 구포역 이후 사상역을 패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야까지라고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진역 폐역인데 부산역까지를 또 제어하겠다. 도심 구간. 이 부분은 좀 고민할 수 있겠죠. 도심 구간 다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그 다음에 대전은 대전역, 그 다음에 대전 주차장 거기를 뭐 데크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식의 정도가 일단 제안을 했고, 아직 다른 지역에서 제안은 이번에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봤는데, 일단 부산과 대전의 의미는 크지 않을 것 같고, 수도권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되면은 진짜 가능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아까 이제 세 번째 전제 조건에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지역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기를 해드리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도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할 테니까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하나 놓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색 광명 고속철도입니다. 수색 광명 고속철도. 제가 노선을 옆에 띄워놓고, 기본객 노선을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보면, 수색역 이후부터, 서울역 용산역, 그 다음에 시흥대로 구간, 신안산선이죠. 그 축대 일부 갔다가, 광명역 앞에, 현재는 지하철 1호선, 경부선에서 광명역까지 지하로, 지상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하로 빠져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역까지 연결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말에는 부산까지 가는 열차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SRT도 열차를 증량을 하고 싶어도 노선이 받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송까지, 천안, 아산, 평택에서 오송 구간, 거기를 복복선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고속철도는요, 선로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보통 좌측 통행하니까. 그래서 좌측 통행하기 때문에 한 편도 기준으로 속도가 한 250 정도 난다 그러면 250 이상 난다.
300 뭐 이렇게 난다, 최대. 이러면 하루의 운행, 그러니까 열차가 밤에 다니지는 않잖아요.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다니는 운행 시간, 한 18시간 정도를 놓고 보면, 18시간을 놓고 보면, 최대 다닐 수 있는 대수가 200편성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200편성. 그리고 GTX는 ITX급 정도, 그러니까는 한 속도가 150에서 180 정도 되는 열차다 그러면 하루에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용량이 한 250대 정도. 경부 1선을 타고 들어와요. 가운데 있는 경부 1선을. 그러다 보니까 선로가 고속철도를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선로가 평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꾸불꾸불한 거죠. 쉽게 말하면. 곡선도 작다는 거예요. 그럼 열차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선로 조건상 속도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광명까지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지나가다 보면 엄청 빨라 보이지만 제 속도를 못 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고속철도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떼제베라고 하는 처음에 초기 KTX 열차에서 검토했던 게 이 구간을 지하하는 구간, 수색광명 구간을 지하하는 것들을 이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 속도를 다만 10분이든 10분이든 단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돈이 없었던 거죠.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열차의 어떤 수요적인 측면을 따져보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평택, 오송, 또 평택에서 광명까지 가는 구간을 복복선을 하면 뭐 하겠어요? 앞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토부의 입장에서나 철도공단 입장에서 보면, 국가공단에서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은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철도 지하에 대한 조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조건에 대한 가능성 부분을요. 저는 아까 제가 세 번째 전조권에서 얘기했던 철도 계획적인 부분에 부합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노선을 제가 같이 띄워놓고 볼게요. 수색광명 고속철도가 지금 기본 계획이니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거다라고 가정하면, 맞죠? 이거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컨대가 아니라 하나 비교해 봅시다. 경의선 있잖아요. 경의선. 신경의선, 구경의선 이렇게 불려줍니다. 그러니까 홍대로 가는 게 신경의선이고요. 홍대가 아니라 용산으로 가는 게, 맞죠? 이렇게 쭉 가는 게 신경의선. 그 다음에 옛날에 갔다 서울역으로 가는 게 구경의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구경의선이, 그러니까 신촌역, 현재 경의선 신촌역, 이제 안 타죠, 아무도. 주변 일대가 거의 뭐 썰렁하잖아요. 거기가 신촌역입니다. 2호선 말고요. 경의선, 신촌역이 있습니다. 운행을 1시간에 한 2대밖에 안 해요. 글로 가는 게. 그런데 하루에 열차가 몇 대나 다니시는지 아세요? 하루에? 왕복 300대가 다닙니다. 300편성. 뭐예요? 이 빈 차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맞죠? 행신, 차량기지. 수색 지나서 더 행신 차량기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KTX가 서울역에서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4가지를 포인트로 잡아 드릴 건데, 그리고 결론은 따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가지 포인트 잡았더니 첫 번째는 이 수색광명 고속철도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막연한 철도 지하에 대한 얘기보다 조금 더 그 논리에 대한 접근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색광명 철도가 광명역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촉은 이 경의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경의선. 가자역에서 서울역으로 들어가는 이 구경의선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서울역에서 용산 구간입니다. 그 아까 봤던 이 수색광명 철도로 보시면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가 지하로 간다는 거예요. 지하가 상당히 심도가 깊은 지하입니다. 그리고 노량진 이후부터 다 지하로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시흥대로 쪽으로 쭉 오는 거예요. 나원 계획
것들을 좀 보면, 기본 계획상으로 보면, 그래서 광명역 앞에서 붙어가는 겁니다. 지하로 다. 심도가 상당히 깊습니다. 예, 신안산선보다 더 깊으니까, 뭐 한 지하 60m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깊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예,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용산과 서울역도 지하될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지 않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속철도 전용선이라는 거예요. 고속철도 전용선. 그런데 서울역과 용산역은 고속철도 말고도 일반 열차들, ITX급, 이제 뭐 무궁화호는 이제 운행을 안 하겠죠. 대부분 다 ITX급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철도로 이해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KTX 이음, 고속열차급, 그 다음에 일반 열차급이에요. 두 가지로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속철도급은 뭐예요? 뭐 KTX, SRT, 뭐 KTX 산천, 그 다음에 KTX 이음, 이게 다 고속철도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좀 서민들이 좀 저렴한 요금에 속도는 좀 덜 나가더라도 여기는 쉽게 말하면 급행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는 급행까지는 아닌 그냥 완행역 위주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간역들은 이제 다 없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역들은 아직까지도 지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상을 전부 다 없애기는 어렵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서울역에 가보시면요. 제가 지난주도 서울역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면 북부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 예전에 노숙자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예, 북부 역세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서울역에 있는 역사부지가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는 역세권이 북부 역세권 공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역에 있는 지상을 다 옮길 수는 없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덮을 거냐? 덮을 수는 있죠. 이제 그게 효과는 지상 같은, 지하 같은 효과죠. 데크화 한다는 사업.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대전하고 뭐 대전역, 대전 주차장 이런 데를 데크화 사업을 하겠다. 뭐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하하면 서울역의 좌측 부분은 거기가 주로 고속열차가 타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솔직히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측은 놔둬야 되고요. 선이 한 20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좌측의 반 정도는 지하로 가는 순간 없어도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역 서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쪽은 좀 더 데크화 시키는 방법이겠죠.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용산과 서울역 사이에 남영역이 있는데 별로 뭐 그거는 지하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용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쪽 서쪽 쪽은 없애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은 역세권 개발하고 반은 데크화하는 거,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 전 구간을 하기에는 서울시 입장과 국토부, 특히 철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은 사뭇 다를 거다.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용산역 구간은 서측, 용산역 서울역 서측 구간, 그게 아까 봤던 수색 광면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향후에 반쪽은 민자 사업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다. 반쪽은 데크화 사업을 한다.